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차근차근 짚어가 봅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얘기 했나요? 네. 기억이 나? 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중합체로 배웠고, 그리고 얘네는 기본 단위가 뭐였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포도당이었습니다. 지질은 지방산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용량이 남으시면 모노 글리세리드라는 녀석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래서 요 것들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포도당이 되고, 그 다음 그러면 얘네를 쪼갤 수 있는 우리 몸의 효소에 대해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는 이름이 뭐예요? 아밀레이스. 지질을 분해하는 애는 혹시 기억나나? 라이페이스였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 두 개. 펩티 베이스도 맞다. 또 펩신. 요거 말고도 트립신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 뭐뭐 이스가 붙으면 분해 효소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지질이 영어로 리포라서 리포에이스를 미국식으로 보면 라이페이스로 읽힙니다. 리파아세 이렇게 읽기도 하고, 마음대로 읽습니다. 어쨌든 A, S, E가 뒤에 붙으면 분해 요소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핵산의 경우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를 갖는데, DNA를 분해하는 애는 이름 어떻게 붙이면 돼? DNAse. DNAase라고 하면 어색해서 A 뺍니다. RNA 분해요소면 RNAse 이렇게 불러주면 돼. 진짜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얘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소화기관 중에. 그림 한번 돌아가서 보자. 이 그림을 보면 침샘, 입에서 어떤 효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밀레이스 여기서 나온다. 우리 입에서 단백질이나 지질 분해 효소가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리 입 자체가 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질이랑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는 엄격하게 통제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우리 아까 했던 펩신입니다. 그죠?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데 얘는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pH2의 염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환경은 되어야 얘가 활동할 수 있어. 그 말은 펩신이 내 입에 있어도 어떻단 소리야? 작용 잘 못합니다. 내 입의 pH는 염산 정도가 안 돼서. 이제 이런 과정을 설명했고, 두 번째, 옛날 거 잘 떠올려 보세요. 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러 음식물이랑 그 다음에 염산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염산은 역할이 크게 두 가지라 했는데, pH를 2로 낮춰서 펩신을 활성화하는 게 역할이었고, 두 번째 역할 혹시 얘기해 줬나요? 소독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대부분 괜찮은 이유는 여기에서 염산이 나와서 다 녹여주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항 보자. 위에서 우리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염산이 가득 들었단 말이야. 얘를 그대로 쏟아내면 어떻게 돼? 소장에 구멍 뚫린다 그랬죠. 그죠?
소화효소인 펩신이 내려오는 것도 문제인데 염산 자체도 위험해. 그래서 누가 중화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자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자의 역할 중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설명드렸나요? 중화물질을 염산을 중화해주는 수산화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위험하구나.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걸 부어줘서 이 염산을 중화해줍니다. 그 다음 이자의 역할은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쌤이 노란색으로 실수로 적었는데 얘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뭐가 있다 그랬어? 중요한 거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여기서 다 분비해. 아까 말했던 뭐 펩티데이스,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펩티데이스보다는 트립신을 더 많이 분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요게 중요합니다. 3대 영양소 분해 요소를 얘가 모두 다 분비해준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어디였어? 소장의 역할은 3대 영양소를 분해한다는 것보다는 흡수에 가깝겠죠. 분해는 누가 해줘? 이자에서 분비하는 효소들이 해주고 장소 제공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는 여기서 다 흡수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이 문제로 냈을 때 헷갈릴 만한 게 대부분의 물도 어디서 흡수된다 그래서 소장에서 물이 대부분 흡수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변이 모이는 대장으로 갈 겁니다. 대장의 특징은 대장균이 있다. 그럼 선생님 소장에는 소장균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있겠니?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해. 여기에 뭔가 생명체가 있으면 녹아서 없어지겠죠. 분해됩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건 거의 대장에 몰려있어요. 소화효소가 여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고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 대장의 역할은 사실 변 보관밖에 없어. 근데 굳이 역할을 적으라면 물을 흡수하긴 한다 라고 적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항에서 어렵게 나올 때는 대장이 물을 대부분을 흡수한다라고 하면 틀리다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 거의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까지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곱창이라든지 막창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천엽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봤니? 먹어보면 주름이 좀 많지 않던가. 그리고 천엽 같은 거 보면 이상한 돌기 같은 게 다다닥 나 있죠. 이제 소는 위가 3개야. 반추동물이라서 초식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천엽이 아마 제1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동물들 똑같습니다. 포유류들의 장에는 뭔가 돌기처럼 많이 나 있어요. 우리 소장 길이가 한 9m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장을 완전히 쫙 펼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되게? 테니스 쳐본 사람? 테니스 구장 크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우리 소장 착 펼치면 테니스장 크기보다 커. 면적이. 근데 우리 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 자, 우리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 음식물 찾으러 갔죠. 씹어서 삼키죠. 그 다음 소화에 에너지 썼죠. 이제 흡수만 하면 되는데 이거 흡수 못하고 갖다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 우리가 병에 걸려있지는 않는 이상 거의 99% 다 흡수해. 무조건 흡수하려고 그래. 그래서 음식물이 테니스장을 천천히 이렇게 싹 지난 다음에 나온다. 거의 다 흡수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소장이 좁은데 테니스 구장이 다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우리 소장막은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펼쳤을 때 길이가 더 긴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기 같은 것도 다 있어.
얘까지 펼치면 더 길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소장에는 이 주름 사이에 융털이라는 털이 있어. 털 같은 선모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칠판 지우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듯이 여기를 음식물이 싹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돌기가 있듯이 얘 면적을 쫙 다 펴면 이 털까지 면적을 다 펴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융털의 그런 특징을. 근데 이 융털이 역할이 있어요. 융털 한 가닥만 쌤이 확대해 볼게. 융털을 보면 얘 역할은 소화된 음식물을 흡수를 여기로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아까 뭐도 분해한다 그랬어?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랬다. 그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그랬다. 다시 단백질을 지질은 지방산으로 분해한단 말이야. 포도당 물에 녹아 안 녹아? 잘 녹지.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했냐면 갈비탕 국물 맛있잖아. 아미노산 맛이란 말이야. 그죠? 다신물 이런 거 다 아미노산 맛이고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습니다. 지방은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지. 그러면 여러분 고기 국물에 기름하고 물 있으면 어떻게 되지? 식었을 때 기름끼리 이렇게 하얗게 뭉치지 않던가. 자, 우리가 영양소 흡수 잘 했다. 얘 기름이고 나머지는 물에 잘 녹는다. 얘네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떡져. 기름끼리 뭉쳐가지고 혈관 다 막혀요. 그럼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얘네를 한 곳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눠서 흡수해. 물에 잘 녹는 건 어디로 흡수하면 되겠어? 혈관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런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요거 안 했죠? 이제 한 번도 안 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방은 뭉치기 때문에 지방을 따로 흡수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암주관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몸에 림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우리 몸의 혈관은 뭐 피가 흐르는 그 혈관만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그 빨간색 피 흐르는 관 말고 투명색 피가 흐르는 관도 있어.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혈관도 있습니다. 거의 면역세포들, 백혈구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거의 집어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암주관은 역할이 뭐라고요? 지용성, 양분 흡수.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보자. 우리 몸의 정상 혈당 수치가 대충 몇 퍼센트 되는 줄 아나? 보통 미리그램 표시되어 있긴 한데 대충 1%입니다. 1%. 우리 정상 혈당 1%다. 여기서 2 되면 쇼크 오는 겨. 갑니다. 이렇게 막 어지럽고 3 되면 진짜 금방 심장마비도 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밥 한 공기 먹었다. 그러면 밥 한 공기 분해했을 때 한 100g 정도 칠게 가볍게. 포도당 100g을 여기서 다 흡수해. 그럼 여기 혈당 어느 정도 될까? 혈당이 거의 80, 90 이래요. 그걸 그대로 심장에 갖다 때려 박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혈당 99 찍고 죽어요. 쇼크 온다고. 그래서 바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디 거치냐면 간을 한번 거쳐. 간의 역할 중에 뭐 있든가? 글리코젠 합성. 뭘로 글리코젠을 합성하냐면 얘도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아까 흡수한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바꿔. 그 다음에 1%만 남기고 심장으로 보내. 이렇게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암주관으로 그러면 지용성 물질 따로 담았다. 지용성 연소 따로 담았다. 이거 그대로 심장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똑같이 뭉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코팅을 한번 합니다. 어떻게 코팅하냐면
지방산이 있어. 얘는 기름이잖아. 얘를 그냥 두면 어쨌든 내 몸을 돌다가 뭉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 수용성 단백질로 코팅을 해. 단백질로 감싸. 그래서 얘는 안 녹지만 얘가 물에 잘 스며들 수 있어서 지방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코팅을 해 놓으니까 지방산끼리 안 뭉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심장으로 보내. 그러면 내 몸을 돌아다닐 때도 뭉치지 않습니다. 우리 요 단백질들, 지방산이랑 단백질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게 LDL, HDL이란 게 있거든요. 선생님 어릴 때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 LDL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만이거나 살찐 많은 친구들이 요거 수치가 높아. 요 수용성 단백질이랑 지방산 합쳐가지고 농도가 밀도가 낮으면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이라고 해서 낮은 밀도의 리포가 아까 지방이라고 그랬잖아. 프로틴, 단백질, 지방이랑 단백질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놈들이 많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보내. 요 수치가 너무 높다. 몸에 지방이 과하다는 소리입니다. 다리에게 지금. 아무리 내가 수용성 단백질로 감쌌지만 이게 많으면 결국에는 피에 떡져.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요 과정. 융털의 역할. 그럼 융털의 역할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영양소 흡수하는 거다. 근데 분리해서 흡수한다. 그리고 융털에 만약에 모의고사나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얘 역할을 말하면 표면적을 넓혀줘.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그리고 양분을 분리하여 흡수해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방산은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2015년에서 20년 사이에 자주 나오던 게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대부터는 바이타민이라고 표기하라더라고요. 비타민에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더라. 근데 과하게 먹어도 되는 비타민이 있고 과하게 먹으면 여러분 과다증 걸려서 아픈 비타민들이 있어. 보시면서 먹어야 될 거. 비타민 뭐 자주 먹어요 여러분? C 자주 먹잖아. 비타민 B랑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아. 비콤C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콤C 얘는 많이 먹어도 돼. 왜냐하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먹으면 여러분 오줌이 노래지지 않던가요? 그죠? 물로 우리 피에 희석하거나 소변으로 버릴 수 있어.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래서 과다하게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A, D, E, K,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잘못 먹으면 얘는 성질이 뭐게? 기름에 잘 녹아. 그래서 처방받아 드시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녹아서 오줌으로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질에 몸에 있는 지방이 계속 축적되거든요. 일정 정도 넘어가면 여러분 엄청 아파져. 몸이 안 좋아져. 그래서 얘네는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흡수될까? 소장에서 흡수할 때 암주간으로 가겠죠. 얘는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좋다. 다음 추가적으로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오늘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일단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언급하는 책들이 있고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 파트가 중학생 때 했던 파트. 그래서 그때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알겠죠? 중학생한테 이 내용을 다 때려 먹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외웠다고요.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입이고요. 이건 등입니다. 이건 앞쪽이고요.
다리고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K는 결핍증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표기는 안 했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밤에 눈 어두우신 분들 있죠. 비타민 A나 당근 잘 드셔야 돼요. 야맹증을 형성합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결핍증 하고 있다. 결핍증.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적게 먹었을 때 피가 잘 안 멎어. 특히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입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입에 피가 계속 나. 괴혈이 일어나요. 괴혈병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등이 굽거나 휘거나 척추 측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기 아이에게는 부루병이 생깁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요. 비타민 E가 여러분이 듣기엔 아마 엽산 이런 겁니다. 그 임산부들 엽산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들었죠? E 없으면 불인데 임신이 불가해집니다. 남학생도 똑같습니다.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B는 각기병이라고 해서 다리가 휘거나 코끼리들처럼 붓거나 피부가 이상해지는 이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은 분명한 영양소고 소량만 먹어도 되지만 안 챙겨 먹으면 이런 병이 생긴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병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잘 먹고 있는 거겠죠. 급식 영양사님이 급식을 대충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급식 나오는 거 몇 개 계속 그것만 안 먹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 부족해진다. 영양사님 이거 다 계산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먹는 거 과다층 안 넘게 칼로리랑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급식만 먹어도 결핍은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는 디저트처럼 주는 음료수에도 이런 거 들어간 것만 고르십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 그냥 음료수인데 뭐 아스코브르산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비타민 C의 화학명이 아스코브르산입니다. 하여튼 비타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핍증까지 우리가 해봤다. 선생님 양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 아까 제가 다행히 필기를 해뒀더라고요. 자, 소화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 많은 내용이 다 나옵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생명과학 계통이나 보건의학 계통으로 갈 걸 생각해서 많은 지식을 나누었지만 모의고사나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요게 주로 나와. 같이 보자. 먼저 간이 기능이 너무 많아. 간의 기능 중에 선생님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하라 했다. 뭐랑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소 합성, 글리코젠 합성, 요소 합성은 간의 기능 중에 너무 중요해. 근데 요소 합성은 배설에서 할 거고 소화 파트에서 나온다고 하면 글리코젠 합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간의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소화기관인지 아닌지 헷갈려해. 근데 수능 문제에서는 전부 소화기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간은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으로 포함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융털의 역할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융털 말고도 우리 몸에서 표면적을 넓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걔랑 섞여서 나옵니다. 어쨌든 융털은 표면적을 많이 넓혀주고, 혈관은 수용성 모세혈관,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은 수용성 양분을 흡수하고, 융털에 있는 안쪽관은 지용성 양분을 흡수합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B, 지용성은 지방산, A, D, E, K 비타민들 이렇게 흡수된다. 그 다음 3대 영양소들이 어디서 분해되는지, 그리고 분해 효소는 뭔지, 분해 장소는 소장이고, 분비는 누가 해줘? 이자가 해줍니다. 이자. 알겠죠? 이자에서 3대 영양소 분비 효소 나온다 그랬다. 제가 펩신이라고 적었지만 펩신은 위다. 펩티데이스라든지 트립신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트립신 적혀있더라고요. 요런 게 이자에서 나옵니다. 이자에서 3대 영양소 분해 효소가 나오고, 분해 장소는 소장이다. 알겠죠? 흡수도 소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화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다 나와. 아직 빗나간 적은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제발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앞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것만 공부하셔도 제 수능 모의고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요거라도 공부를 하셔라. 잠깐 쉬고 짠 눌러.